저는 모난 돌이 좋다 이렇게 세모난 돌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격도 개성이 있어야 된다. 성격에도 빛깔이 있어야 된다. 그 나름대로 사람은 성깔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개인 또는 개인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뭐 그냥 직감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대충 이 비율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포스텍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도 이런 질문을 던져요. 무엇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니? 그러면 뭐 좋은 직장 가지려고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그렇게 이제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궁극적으로 어떤 대답을 하느냐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요. 여기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주의 그러면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지? 그런데 세계적인 사회학자 올리 백이 21세기의 시대 정신은 뭐라고 그러냐면 개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삶은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이 왜 이것을 더 가속화하느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건 간에 관계가 없이 나는 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가 21세기다. 개인화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학술적으로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해방의 차원이 있고 탈마법화의 차원이 있고 통제의 차원이 있다. 이게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해방의 차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뭐냐면 과거에는 전통사회에서는 우리를 구속하는 수많은 사회적 관계가 있었어요. 이게 혈연이 됐건 지연이 됐건 학연이 됐건 간에 우리가 인습과 규범에 묶여 있었어요. 근데 개인화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런 전통적 관계와 규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딱 이렇게 표를 보니까 이 위의 나라들은 대부분 서구의 국가들인데 다 느슨해요. 도표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있어요. 꼴찌예요, 꼴찌.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엄격한 사회예요. 이게 지금 풀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문화다? 집단주의 문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개인이 돼야 되는데 뭐가 되느냐? 기형적 집단주의가 아주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한국이다 이런 얘기죠. 기형적 집단주의의 핵심은 뭐라고 그러느냐? 영고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 영고주의는 뭐라고 그럴 수 있느냐면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1차적 연고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지? 그러면 나는 어느 집안 사람이지?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지? 나는 어느 기업을 다니고 있지? 이걸로 자기 정체성을 찾아.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나의 정체성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이렇게 따지는데 우리는 너의 정체성이 뭐야?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 대기업 다닌다, 중소기업 다닌다. 강남에 살고 있다, 강북에 살고 있다. 이런 거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자, 우리 사회는 어디쯤에 있을까? Y축을 집단주의라고 그러고 X축을 예컨대 개인주의라고 그런다면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가는 어디쯤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디쯤엔가 있는 것 같아요. 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밀레니얼 시대는 우리보다는 훨씬 개인화되어 있고 개인주의 태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개인주의적 태도가 건강한 개인주의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가 표출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나이 많아서 꼰대가 아니에요. 가르치려 들고 집단주의 문화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이식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면 꼰대가 생기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의 무지 유명한 전통적 속담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 인사할 때 대화법은 뭐예요? 상대방 눈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예의 예절에 맞습니다. 나는 독립적인 개인이다를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 눈을 맞추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눈 안 깔아? 뭐 이런, 자기를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속담 이거 아시죠? 예. 모난 돌이 정 먼저 맞는다. 우리는 전부 다 둥글둥글한 돌들을 좋아하는데 그럼 개성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모난 돌이 좋다 이렇게, 세모난 돌,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격도 개성이 있어야 된다. 성격에도 빛깔이 있어야 된다. 그 나름대로 사람은 성깔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개인이 되려고 그러면 개인의 특징이 뭘까? 저는 이제 철학 교수이기 때문에 개인주의를 갖다가 철학적으로 체계화한 임마누엘 칸트는 개인주의자가 되려면 세 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남이 생각하는 거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임마누엘 칸트가 있는 거예요.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을 때에만 정당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생각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 개인이가 되려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성격과 저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해지는 거죠. 아침에 생각 다르고 저녁 생각 다르면 그건 개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self thinking,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일관성 있게 생각하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개념화한다 그러면 주체성, 자율성, 책임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21세기에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문제들을 풀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개인주의자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